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인목이 축토를 만났을 때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축토는 나중에 또 축토에 대해서만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인목이 축토를 만났기 때문에 축토의 그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축토라는 것은 모든 대상을 묶어놓고 끌어들여 압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홀 같은 그런 작용을 하죠. 블랙홀. 그래서 이 축토는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한 토입니다. 그래서 축토는 이게 뭐냐면 고지에 있잖아요. 고지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운을 갖고 축토에 이제 앞으로 축토가 나가면 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과거의 기운을 갖고 그 미래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축토입니다. 그런데 이 축토는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수, 신금을 장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축토는 이 대상의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밖으로 폭발적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다 이겁니다. 마치 용수철을 강하게 눌렀다가 놓았을 때 강하게 튀어나가는 것 같이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합니다. 축토는 한기, 차가운 기운이죠. 이 한기를 강하게 끌어들여서 강하게 양기의 에너지로, 축토 다음에는 인이니까 양기의 에너지로 전환해서 인목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습니다. 축토는 에너지가 안에 있고 에너지 방향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축토가 너무 이 딱딱한 얼음 땅 아닙니까? 축토는 겨울에 너무 딱딱해서 잎목을 심기가 좀 힘듭니다. 축월은 한기가 너무 강해서 병화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죠. 이렇게 축이 있는데 화기가 없으면 잎목이 축토에 묶여서 목이라는 것은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상향직이죠. 상향직이 나가는 기운이고 앞으로 나가는 기운가 임모가 됩니까? 그런데 축토에 묶여갖고 그 나가질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축토가 축월이 아니고 다른 지지에 축토가 있다 그런다면은 이렇게 다른 지지에 축토가 있고 화기가 많다. 예를 들어서 화기가 많은 축토는 뭐예요? 축토는 원래 습기야가 인 땅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화기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땅 이렇게 얼어붙었던 축이 뭐예요?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흙탕이 되는 거죠. 질펀질펀한 땅이 되는 거죠. 습토가 된다 이게 습토가. 그래서 진흙 땅으로 이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축토는 원래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하고 공간적으로는 습한 지역이 축토입니다. 이게 축토는 한습해서 음지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보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뭐예요? 개발되지 않은 땅.
개발되지 않는 땅이라서 사람의 접근이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축토가 화기나 병화가 오게 되면은 개발된 땅이나 개발될 땅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토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화가 오게 되면은 그 땅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땅이 개발된다는 것은 땅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축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살로 말하면 탕화살 그럽니다. 탕화살. 축토는 탕화살이다. 탕화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기를 강하게 이렇게 압축되고 저장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시베리아 그 동토 땅에 여기가 가스를 갖다가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는 가스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장되어 있는 거나. 그래서 폭발성이 있는데 이 축토도 탕화하지만 인목도 탕화 아닙니까? 인목도 탕화하다 이거. 그래서 인이 축을 보면은 겉으로는 뭐예요? 조용하나 겉으로는 한번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성이 강해갖고 불같이 화를 내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착한데 평소에는 점잖은데 뭐 술만 먹으면 화를 낸다든가 폭발적으로 이런 이제 사람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을성이 있고 또 전투력이 강하고 또 이 축토라는 것은 딱딱하고 강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모진 한기를 받고 견디는 힘이 강해서 인내심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풀어지는 거, 이 풀어지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 늦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운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사주구조가 안 좋으면은 우울한 사주로 염세비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할 것은 인이 축을 만나면 암합이다 이겁니다. 암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장간 내에 지장간이 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에는 뭐예요? 무병갑이 있고 축에는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개신기가 있죠. 개신기. 그러면은 이 갑기합이 있죠. 우리가 전에 이 육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육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암합도 육합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합은 명합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육합이랑 비슷한 건데 육합은 명합을 얘기하고 요렇게 지장간끼리 합하는 것을 암합 이럽니다. 근데 육합이나 암합을 전에 육합을 설명할 때도 육합은 뭡니까? 육합은 일지를 중심으로 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겁니다. 뭐 연지나 월지가 합하는 건 우리가 육합으로 치잖아요. 왜냐? 육합은 개인적인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사람마다 선생마다 다 달라지지만 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합은 그렇진 않아요. 암합은 어디에서 합하든지 다 합하는데 가능한 하면 옆에 붙어 있는 것으로 옆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암합의 성질이 좀 줄어들죠. 옆에 있을수록 또 암합의 성질이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지장간 정기의 암합만 암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암합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암합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가 예를 들어서 이
자에는 뭐예요? 임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계. 그러면 임계가 있으면은 뭐예요? 이 뭐 술이 있다 하더라도 무게합으로 암압하고, 그 다음에 뭐 진이 있다 하더라도 무게합으로 암압하고, 그 다음에 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 무게합으로 암압하고, 뭐 오가 있더라도 정임합으로 암압하고, 미가 있더라도 정임합으로 암압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건 골치 아픕니다. 적용하기도 힘들고. 왜 확실하게 암압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번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거는 정기, 지장간 정기의 한만 암압으로 나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고, 많이 연구해 왔지만 이것이 제일 정확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 축은 이제 암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암압. 그래서 암압은 뭐냐면은 외부적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압의 특징은 비밀스럽게 남모르게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몰래 하는 연애라든가 몰래 하는 사업 혹은 몰래 하는 취미 활동, 그러니까 남모르게 암암리에 하는 자기의 행동적 성향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암압이 있으면은 좀 뭐냐면은 속으로 뭐냐면은 다른 짓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엉뚱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녀 모두 비밀 연애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축일주가 이렇게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목은 뭐냐면은 축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암압의 관계는 이룬다 하더라도, 임목 나무는 뭐예요? 땅에 심어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토는 딱딱하고 암압의 특징은 갖추고 있지만 딱딱하고 이러기 때문에 임목이 여기서 잘 심어지질 않습니다. 금의 기운도 있고 그래갖고 추우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임목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합하겠습니까? 이쪽에 가서 합을 하죠. 이쪽에 합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쪽은 쉽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토가 예를 들어서 화기가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기가 많으면은 축이 한기가 풀어집니다. 한기가 풀어져 갖고 여기다가 임목이 여기로 가서 안착할 수가 있죠. 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토가 겉으로는 임목하고 합하는 것 같지만 임목이 또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이게. 기토 모르게 이 축하고도 이렇게 합을 하고 한다는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도 나 모르게 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현상을 갖다가 남녀 관계로 보면은 형제나 친구 등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 내 남자가 연애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회 직장에서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혹은 내 동료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진이나 취업이 나의 경쟁자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연구할수록 참 재미난
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자 병인 기축 정멸에는 사주를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다른 것보다도 여자이니까 남자의 운을 갖다가 판단을 해보는 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34세 현재 미혼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한테서 남자는 뭘로 봅니까? 남자는 간목과 임목과 묘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자에서 관사는 뭡니까? 관습적인 남편이다 이겁니다. 관습적인 남편. 근데 관습적인 남편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성이 있습니다. 배성. 내가 좋아하는 배성.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모든 뭐냐면 사회적 기준이나 가정적 윤리적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기성세대들은 대개 뭐냐면 관습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존 어떤 기성 관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관성을 남편으로 많이 삼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관성도 중요하겠지만서도 관성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배성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 애정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서도 이 사주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게 관습적으로는 볼 때는 간목, 임목, 묘목이 나의 남편이라고 될 수 있지만 그 남편 배성 인연이 이 기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겨울철에 태어났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춥고 딱딱한 얼어있는 땅에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토가 원하는 게 뭐예요? 기토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땅이 풀어줘야지만 나무를 잘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는 병화를 갖고 있는 임목을 좋아하는 거다 이겁니다. 병화를 갖고 있는. 그런데 요 갑일에는 그 관성은 또 뭐냐 이겁니다. 원래 영주는 이제 뭐냐면은 나한테는 전체적이고 또 포괄적이고 간접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연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좀 뭐냐면은 어릴 때 만나는 인연이다 이거죠.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연이 좀 연주나 연간에 있으면은 인연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한 번은 연결이 돼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갑 남자의 성향은 어떠냐? 갑 남자의 성향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깔고 있느냐 요걸 놓고서 많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것은 수생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갑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엄마죠, 엄마. 부모죠. 그러니까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남자다. 또 근데 이 자가 뭐예요? 천을귀인 아닙니까? 천을귀인. 그러니까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집안이 좋았다. 혹은 자수는 간모 입장에서는 인성이니까는 공부를 잘한 남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자수를 갈고 있으니까는 뭐예요? 상당히 깔끔한 남자다.
또 뭐냐면 겨울에 자수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는 남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간목은 또 욕지에 있으니까 12운성으로 욕지니까는 바람기가 있는 남자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나하고 얼마만큼 인연이 있느냐 이제 하는 것을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주에 있는 것은 좀 인연이 좀 약하다, 간접적이다, 스쳐가는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것이 뭐냐면은 나와 잘 합쳐지면은 좋은데 나와 잘 합쳐지지 않으면은 인연이 약한 거죠. 이렇게 각기합하고 자축합하고 있지만서도 이 자축합은 각기합은 좀 멀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이 있지 않습니까? 인을 거쳐가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갑보다는 인목이 더 인연이 강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목은 뭐예요? 또 병화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굉장히 좋죠. 병화가 있어야만이 따뜻함이 들어와야지 이 기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토가 원하는 것은 인목이다 이겁니다. 인목이다. 그러면 이 인목의 뭐냐면 목생화 화생토로 나를 생해주니까는 나를 갖다가 잘 사랑을 해주는 남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이제 운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운을. 그런데 이 운은 뭐예요? 이 사주는 뭐냐면은 관인 상생되는 사주 아닙니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인성이 살아나야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병화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운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병화가 뭐야? 구름에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이 인목이 목생화 화생토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연이 잘 안 닿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냐? 좋지 않는 남자와 인연이 맺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결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술대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술대운이 오면은 인술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술이 이제 화국이 되죠. 그러면 이 화가 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목이 뭐예요? 나한테 와서 나를 생해주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예요? 축토도 풀려갖고 인목이 이렇게 잘 합해 들어옵니다. 그래야만이 남편이 잘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이 수운에 추울 때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이런 것을 지지로 합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속궁합을 많이 봅니다. 속궁합. 한마디로 섹스궁합이죠. 이런 거는 잘못하면 잠자리 하고 나면 남자가 도망갑니다. 인목이 여기다 자기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딱딱해서 잘 심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불편하죠 인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 예를 보게 되면은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나지 않는 남자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거지.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은 인술하고 우로병화가 되면은 요것도 이제 잘 맞는 거죠. 나중에 요 인연도 또 쫓아옵니다. 요 인연은 뭐예요? 정화로 따뜻하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온돌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겨울에 뭐예요? 난로를 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를 갖다가 알뜰하게 해주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나를 갖다가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요 인연 다 인연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연은 인술대운 가야지 인연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유대운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신유대운에 가면 병신합을 해갖고
이 남편하고 만약에 결혼했다 하면 남편의 인연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목생과 화생토로 사랑을 해준 걸로 사랑을 해주다가 뭐예요? 그게 통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작동이 될 가능성이 많죠. 나중에 이제 또 뭐 강의를 애정문이라든가 결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서도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